안녕하세요. 국내 1호 크리에이턴트 홍승수입니다. 여러분, 공고 확인 혹시 하셨나요? 26년도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용이 오픈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같이 보면서 작년과 어떤 점이 달라졌고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 영상은 26년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브리핑하는 내용과 작년보다 커지고 빨라진 지원사업의 성공 전략 두 가지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참고하셔서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2024년 12월 31일에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올해는 약 10일 정도 빠르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26년도 그 총 지원금의 75% 정도를 상반기에 쓴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산은 빨리 쓰는데 공고도 일찍 나왔다. 이거 약간 불안하면서도 기대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러면서 공고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조금 긴장하셔야 됩니다. 공고 보면서 설명은 드릴 테지만 작년보다 빨라도 많이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준비하시던 호흡보다 조금 더 빠르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고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료의 신빙성을 위해서 공고 원문 그대로 띄웠고요. 비교를 위해서 2025년도 공고와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왼쪽이 25년도 공고문이고요. 오른쪽이 26년도 공고문입니다. 자, 이번 공고는 통합 공고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려주는 공고입니다. 세부 공고는 해당 월에 발표가 될 것이고요. 이번 공고는 중앙부처하고 지자체에서 창업과 관련된 지원 사업은 대략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공고인 거예요. 그 느낌에서만 봐주시고요. 우리나라가 26년도 예산이 약 728조인데요. 그 중에 3조 4천억 원 정도를 쓰는 창업 지원 사업과 관련한 공고인 겁니다. 총 예산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업 현황의 예상 규모 보이시죠? 26년도는 3조 4,645억인데요. 25년도는 3조 2,940억 원이었습니다. 대략 1,700억 원 가량이 늘었죠.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면 사업 유형별 현황 보이시죠? 사업 유형별 현황을 보면 2025년도는 융자가 1조 5,500억 원 정도였는데 26년도가 되면서 융자가 1조 4,200억 원 정도로 대략 1,300억 원 정도 줄었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융자 규모는 줄었는데 사업 수는 늘어났거든요. 25년도에는 12개, 26년도에는 17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러프하게 생존을 위해서 넓게 주던 사업이 이제는 러프함을 좀 줄이고 핀셋으로 준다는 겁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장점은 누구에게 장점인가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잘 준비하는 기업에게는 분명히 장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팀이 준비하지 않을 때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그만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융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이 사업화 자금과 기술개발 자금, R&D 자금이겠죠. 사업화 자금이 26년도에는 8,100원, 8,100억 원, 그 다음에 R&D가 8,600억 원입니다. 25년도에 보면은 사업화가 7,600억 원, R&D가 6,200억 원이었죠. 그러니까 사업화 자금은 대략 500억 원가량 늘었고요. R&D는 약 2,300억 원가량 늘었어요. 근데 R&D 같은 경우는 사업 개수를 보면 8개에서 11개로 3개밖에 안 늘었는데 자금은 2,300억 원이 늘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는 부분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고요. 아, 이렇게 환경이 형성이 조성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정도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요. 자, 사업별 주요 내용을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중앙부처 사업 중에 창업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바로 예창, 초창, 창도, 그 다음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그 다음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초격차 스타트업이죠. 일단 예산을 보면은 예창은 작년 대비 1억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 거의 동결 수준인 거고요. 초창은 100억 정도, 창도는 130억 가량 늘었죠. 초창은 업력 3년 이내 초기 기업에게 주는 것이고 창업도약은 3년 초과, 그러니까 4년 차인 기업부터 7년 이내 기업에게 주는 거죠. 요게 조금 늘은 겁니다. 초창은 기업이 그 기업당 대략 한 7천만 원 정도 지원금이 가고
창업 도약 같은 경우는 기업당 1억 5천 정도 준다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25년도보다 26년도에 초창은 약 140개 기업, 창도는 약 87개 기업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AI 쪽에 이번 정부가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잖아요. AI 쪽에 스타트업을 더 많이 뽑아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 중심대학교 내용을 보면 25년도에는 775억 원, 26년도에는 880억 원으로 대략 110억 정도 늘었고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826억 원에서 1025억 원으로 대략 200억 원 정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 창중대와 청창사 같은 경우도 초창 창도와 비슷한 결로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작년하고 좀 달라진 점이 뭐냐,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 25년도에 보시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가 있죠. 19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신창사가 있었는데 25년도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신창사가. 그래서 이게 주관기관이 소진공이거든요. 소진공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확답을 주지는 않아요. 이게 추경으로서 편성이 될 건지 아니면 이 통합공고가 개정이 되면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가 추가가 될지 요거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통합공고 상으로는 신창사가 현재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좀 해석을 해보니까요. 올해 그 정부의 예산 기조가 소상공인 성장 지원도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기보다는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더 집중하고자 하는 기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제일 인기가 많은 창업 사업화 자금 몇 개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부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같이 보시면 다른 것들은 뭐 똑같고 예산 늘어난 거는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실 텐데 옆에 보면은 사업 공고일이 나와 있죠. 25년도 거를 보면은 1월에 공고가 나온다고. 그 다음에 창도는 2월에서 3월이었고 창업중심대학교도 2월에서 3월, 이제 청창사가 1월 요렇게 있었는데요. 26년도가 이제 좀 많이 빨라지죠. 예창, 초창, 창도가 전부 다 12월에 공고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창업중심대학교가 1월, 청창사가 1월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빨라지죠. 이게 12월 말에 혹시 공고가 나온다고 한다면 크리스마스고 연말이고 일부 반납하고 이제 준비하는데 열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장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12월 말에 공고가 나오면 1월 중순쯤에 이제 신청이 종료가 되고요. 2월 안에 서류 발표, 대면 발표 다 끝나서 3월에는 협약하자고 할 것 같거든요. 이게 엄청 빨라지는 겁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고 초반에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압박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25년도 같은 경우는 초창 기준으로 5월 달에 협약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3월에 협약 예정이라고 한다면은 25년도보다 약 두 달 정도가 빠른 거죠. 이게 이재명 정부의 특성을 보면은 조금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시장에서 돈이 돌도록 하는 어떤 기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민생지원금과 같은 개념이죠. 이런 승수효과를 좀 올리기 위해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기업에게 돈을 주고 기업이 시장에게 돈을 쓰면서 이렇게 쭉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이런 구조를 보여주는 게 이재명 정부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창업사업화나 기술개발 자금들은 협약돼서 돈이 지급이 되면은 바로바로 시장에 쓰여질 돈들이잖아요. 뭐 개발 자금이라든지 마케팅 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그러다 보니까 첫 해 예산의 체감 성과가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고, 선정, 협약일 이런 것들 다 당겨가지고 1분기부터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정부로서는 가장 쉬운 레버리지, 그러니까 가장 쉬운 성과 창출 방법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빨리 나왔는가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뭐 발표는 이제 다 된 거니까 이제는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요게 이제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수고요. 그 사업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은 이번 정부의 핵심 키워드가 잘 녹아져 있어야겠죠. 그 녹인 키워드를 PSST의 형식으로 작성을 해야 할 거고요. 자, 올해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화면에 보이시는 세 가지로 압축이 될 겁니다. 물론 이것보다 정부에서 발표한 키워드는 여러 개가 더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중기부에서 보면
AI, 수출, 탄소 중립 요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당연히 AI겠죠. 포인트는 단순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실제로 무엇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또는 개선을 지향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의 처리 시간이 약 50%가 단축되었다라던가 운영 비용이 약 40%가 절감되었다라던가 불량률이 종전 10%에서 8%로 20% 이상 감소되었다라던가 생산성이 20% 향상되었다라던가 하는 것들 말이죠. 내가 AI 엔진을 직접 만드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AI를 도입해서 KPI, 즉 핵심 성과 지표가 어떻게 개선되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크려고 하는가를 잘 기술해야겠죠. 다음은 수출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시장 다변화와 디지털 수출 구조 확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해외 진출해서 수출 많이 할게요. 요게 아니고 국가가 우리가 진출하려고 하는 국가가 핀셋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왜 그 국가인지 그 국가를 분석한 CAGE 분석을 통해서 이유가 나와야 되고 역시 성과 지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 대상국별로 CAG 분석 후의 종합평가라든지 해외 바이어 리드 건수 500건 이상이라든지 MOU나 LOI나 PO 같은 해외 계약과 관련된 지표 약 10건 정도라든지 해외 인증 2건 이상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제가 수출 부분에서 팁을 하나 좀 드릴게요. 그 해외 대상국을 면밀히 찾아보고 검토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미국이나 중국, 동남아 요 나라로 그동안 너무 편중되어 있었거든요. 미국이나 중국은 시장 규모가 워낙 크니까 우리가 진출을 하게 되면 기대 효과가 많이 크겠죠. 그래서 많이들 진출을 하려고 해 주셨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도어 오프너로서의 성격으로 옆 나라니까 조금 이제 진출이 쉽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중국 동남아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올해 그 이제 저저번 주긴 한데 두바이로 우리 바이어 그 님들 미팅하러 그러니까 바이어 미팅하러 이제 나갔었는데요. 나가면서 많은 거를 좀 느꼈어요. 두바이에 가니까 두바이 바이어들뿐만 아니라 뭐 그 중동 지역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바이어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이나 중국, 동남아 요런 국가들도 물론 좋지만 조금 더 시각을 달리해서 대상국을 면밀히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요런 생각이 좀 들었고 실제로 지원 사업 평가할 때도 많이 반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팁으로 한번 좀 드렸고요. 자, 키워드 세 번째는 탄소 중립입니다. 우리는 ESG를 선언했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ESG를 도입한 이후에 에너지 사용량은 어떻게 줄었는지, 그래서 연간 탄소 배출량은 어느 정도 감축하였는지, 그러므로 인해서 줄어든 비용 절감액이 얼마인지 등등을 표현을 잘 해줘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 3개를 이제 우리가 알아봤으면 이제 이걸 어떻게 쓰나요? PSST의 형식으로 쓴다는 거죠. P는 프라블럼입니다. 문제를 정의해야 되는데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급성이 같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환경 분석에 대한 내용인 거고 시급성은 정책과 규제에 대한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고객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가가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인가 이것이 심사위원에게 잘 어필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S는 솔루션인데요. 그러한 문제, 우리가 처음에 제기했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뭘 만들었는지, 밸류 프로포지션을 뭐를 만들었는지, 그것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기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긴 해야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개선 사항에 대한 지표도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이 스케일업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성장하려고 하는지 성장 전략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시장 규모는 어떤지, 그 시장 안에서 우리가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경쟁사 대비해서 어떤 플레이를 해서 성장하려고 하는지 등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이 팀입니다. 결국에는 청사진을 다 잘 그려놓는다 하더라도 팀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팀이어야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팀은 위에서 프라블럼 솔루션 스케일업에서 얘기한 모든 것들을 전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단계에서는 근거와 명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는 제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참고해 주시면 좋은데, 요즘에 AI 활용해서 사업계획서 많이 쓰시잖아요. 그냥 내가 얻고 싶은 정보를 AI에 넣어서 결과를 도출하고 그걸 복붙하거나 조금의 각색을 통해서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게 뭐 좋다 안 좋다 이걸 떠나서 저는 안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복붙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I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구체화하고 디벨롭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밑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은 안 되고, 밑그림 그린 것을 게다가 복붙까지 한다. 그것은 저는 조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AI를 쓰지 말란 얘기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AI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영상 또는 오프라인 기회를 통해서 AI를 활용한 완벽한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붙은 절대 안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GPT 킬러가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복붙은 절대 안 된다는 부분, 우리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린 공문은 림팩스 카페에 업로드해 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한 1시간 정도 시간 내주셔서 26년도 이 그 공고문에 대해서 좀 딥하게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유튜버 분들께서, 저를 포함한 유튜버 분들께서 이 공고문에 대한 해석 영상을 많이 올려주시고 있긴 한데요. 해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드리기란 사실상 어렵거든요. 시간 관계상.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고문을 획득하신 다음에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도 26년도 성공적인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선 필요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공적인 준비를 통해서 비상하는 26년 한 해 되시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